네, 반갑습니다. HRS 정 셰프. 홍 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멋있으시네요. 그런가요? 네. 네. 이렇게 가을도 선선한데. 자, 오늘 어떤 사례 준비하셨죠? 대웅제약의 직무급 도입입니다. 우루구 사업. 대웅제약 맞나요? 맞습니다. 최근 HR의 핫 이슈가 네. 직무급입니다. 그렇죠. 요즘 뭐 트렌드죠. 네, 이 대웅제약이 최근 노동연구원을 통해서 네. 직무급 도입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네.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네.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직무급은 결국 이제 보상제도죠, 그죠? 네. 이 변화 흐름을 한번 좀 간략히 짚어주시죠. 네, 대웅제약이 2015년까지는 사실상 연공급 임금 체계를 유지했어요. 그리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네. 직무급 도입 및 관련 인사제도를 실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네. 직무급 고도화 및 정착기에 들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2016년부터 네. 직무급 도입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상당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네. 이제 거의 완성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예, 소개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웅제약의 직무급 설계 과정을 보니까 첫 번째 직무조사 및 분류를 한 거죠.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직무에 대한 기술서 그리고 직무 역량을 정의하고 직무 분류 체계를 만드는 네. 그런 절차가 있었고요. 네. 두 번째 절차로서 직무 분석 및 직무 평가를 시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직무 등급을 확정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상으로 진입을 하는데 네. 페이 밴드를 설계합니다. 네. 그래서 보상의 기준과 체계를 만들고 임금 수준과 구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로서 평가와 승진과 연계하는데요. 네. 결국 인사제도는 인사평가제도와 승진제도와 연계성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계를 해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영층과 임직원 동의를 통해서 확정하게 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정리를 해서 들어보니까 결국 제목은 직무급이지만 네. 직무, 평가, 보상, 육성 관련한 모든 인사관리 제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좀 재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보상제도만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인사관리가 보상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인데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웅제약도 연계된 모든 인사제도들을 함께 변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마 이제 제도 개편의 핵심 포인트 첫 번째가 네. 직급체계 개편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네. 자, 이 직급체계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뤄주시겠습니다. 네, 직급체계 개편은 기존의 9개의 직급을 3개의 직급으로 변경합니다. 아니 뭐 직급이 9개나 있다고요? 네, 임원까지 포함해서 임원까지 9개였는데요. 포함해서 네, 직급이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그리고 임원은 이사, 상무, 전무. 이게 9개의 직급이었어요. 일반 사원 같은 경우는 6직급 체계였네요. 그렇죠. 네, 네, 네. 예, 근데 이 직급을 팀원, 팀장, 본부장이라는 3개의 직급을 변경을 하고요. 네. 팀원 안에 어소, 멘토, 매니저라는 예. 또 다른 세부적인 등급을 만들고 네. 팀장 안에도 어소, 멘토, 매니저라는 세부 등급, 본부장에도 어소, 멘토, 매니저라는 세부 등급을 만드는 이런 변화를 시행합니다. 어소라는 건 어소시에이트를 말하는 줄임말인 것 같은데 직급마다 직급체가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큰 직급 안에 네. 세부적인 직급이 존재하는 건데 네. 지금 설명된 자료에 따르면 역량 수준에 따라서 구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팀원임에도 불구하고 역량이 높은 사람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중간인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겠죠. 네. 그럼 팀원인데 좀 낮으면 팀원 어소, 그렇죠. 굉장히 높으면 팀원 매니저. 그렇죠. 이건 되게 저희가 인사를 이렇게 오래 해왔지만 좀 거의 처음 보는 굉장히 독특한 개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큰 직급으로 사실상의 역할 레벨을 정해주고 네. 그 역할 레벨 안에 이 직원의 역량에 따라서 또 한 번의 판단 기준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네. 매년 승진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내가 승진을 하고 싶다 그러면 네. 심사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 이후에 승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승진 못하는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네. 팀원 어소로 들어갔는데 네. 2년 차에 팀원 멘토가 되고 네. 3년 차에 팀원 매니저가 되고
4년 차에는 팀장 어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입사할 때부터 매년 승진 심사 신청을 해서 직무 역량을 인정받는다면 네. 4년 만에 팀장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자료에서는 4년 만에 팀장이 될 수 있는 네. 인사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 같으면 4년 만에 되겠네요. 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데이빗은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자, 그 다음에 직급체계 개편과 함께 이어지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직급체계와 함께 가장 중요한 보상 구조의 변경이 시행이 됩니다. 보상 구조는 크게 이제 기본 연봉과 수당과 성과급으로 나눠지는데요. 네. 기본 연봉은 크게 기본급과 상여로 구분이 되고요. 수당은 직책 수당과 포인트로 구분되고 네. 성과는 포상과 인센티브로 네. 구성되는 이렇게 큰 세 가지의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연봉에서 핵심이 기본급인데 그렇죠. 이 기본급이 직무 가치를 중심으로 결정된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개의 직급 체계 그것이 기본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네. 그리고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이것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되고요. 네. 상여는 개인의 성과에 따라서 상여가 결정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수당에는 직책 수당과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직책 수행자, 팀장과 본부장이라고 생각되는데 네. 직책 수행자에게는 직책 수당을 주고 포인트는 복리후생 개념에서 지급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급은 인센티브 개념인데 개인 성과에 따라서 네. 이제 인센티브가 추가로 지급되는 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급체계 개편과 연동되어 있는 부분은 기본 연봉 자체가 직급 가치를 반영하는 그렇죠.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팀원, 팀장, 본부장이라는 직급 안에서 어소, 멘토, 매니저라는 세부 부분에 따라서 결국은 기본 연봉이 확정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직무급으로 표현됐지만 사실상 역할급 베이스라고 이해가 돼요. 그렇네요. 역할 레벨에 따라서 기본급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그 역할 레벨이 이제는 이 페이밴드가 넓기 때문에 네. 그 넓은 페이밴드를 세 개로 쪼개서 역량 수준에 따라서 직무 역량 수준을 판단해서 그걸 다시 한번 포지셔닝 한다. 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기본 연봉이 연봉제로 정해졌는데 직무 가치에 따라 정해지도록 돼 있고 그것은 역할 중심이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연봉이 인상될 때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연봉이 인상이 될 때 두 가지죠. 매년 뭐 성과에 따라서 연봉 인상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승진에 따라서 인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승진에 따른 인상을 설명을 드려볼 텐데 네. 보통 승진이 되면 다음 직급 초임으로 진입을 하게 되죠. 보통은 그렇게 되죠. 예를 들면 사원이 4천만 원인데 네. 대리 초임이 5천이다. 네. 그럼 대리 진급이 되면 5천만 원으로 진입을 하게 되죠. 그런데 대웅제하고 좀 다른 접근을 했어요. 어떻게 달라요? 만약에 진급하는 사람의 연차 등을 고려해서 승진 후의 연봉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팀원에서 팀장으로 진급을 했어요. 네. 예, 진급을 했을 때 팀장 초임이 6천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네. 6천으로 진입할 수도 있고 6,500으로 진입할 수도 있고 네. 7천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결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연봉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직무와 성과 기반으로 제도가 돌아섰는데 네. 그럼 이런 예네요. 똑같은 팀원의 멘토 레벨이었어요. 네. 그래서 연봉 수준이 같았습니다. 네. A와 B가. 근데 A는 근속이 길어가지고 선배인 사람이고 B는 근속이 몇 년 안 된 사람이면 그 연봉이 이 승진될 때 반영이 돼서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을 수도 있다. 네. 근데 이것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네. 약간 직무급 성격과는 어떻게 보면 상충하는 그런 개념일 수 있죠. 근데 또 하나의 개념은 완벽히 직무마다 임금을 일원화해서 운영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볼 때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떠한 직무가 있을 때 그 직무의 연봉을 만약에 6천으로 정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그 직무 수행자는 어떤 사람은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낮은 역량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럼 6천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보다 그 개인의 역량 수준을 판단해서 네. 그 직무에 따라서 약간의 레인지를 유지해 주는 게 맞을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접근을 대웅제약은 했다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레인지를 설정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이 연공이다. 예, 연공이라고 지금 자료에는 나오지만 네. 좀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연공뿐만이 아니라 해당 직무 역량을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대웅제약이라는 조직에서 봤을 때 그 역량의 기반이 되는 것은 연공이 큰 영향을 미치더라. 그런 전제를 깔고 그 정도를 반영해도 이 직무 베이스의 기본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그럴 가능성은 네.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논문의 대주제가 네. 속인주의와 직무주의의 균형이라는 대주제 속에서 이 대웅제약 사례가 나오거든요. 네네. 자, 그걸 봤을 때 이 직무주의 안에 또 다른 속인주의가 네. 이제는 적절하게 반영되는 그런 모습을 구현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좀 시사점이 있네요. 그러면 대웅제약이 제도 개편을 할 때 다른 회사와 다르게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하나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가장 독특한 점은 네. 컨설팅을 통해서 하지 않고 네. 회사 스스로 이 변화를 완성했다는 겁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대웅제약은 제약회사 꽤 순위가 있는 회사고 네. 매출도 1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제도 개편을 했다? 네. 이거 놀라운 일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저는 생각해 볼 때 네. 컨설팅을 받아서 실패한 회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많이 받겠죠. 예, 결국에 회사의 HR 역량 수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대웅제약은 HR 역량 수준을 계속 올려가면서 이 HR 변화를 이제는 계획했고 외부의 도움을 일부 받았을 수는 있겠지만 주도적으로 HR이 이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컨설팅사를 활용할 때와 아닐 때 장단점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컨설팅을 했을 때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한 것 같고 복 셰프님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그래서 연공성을 반영하는 의사결정이 가능했겠구나.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오늘 복 셰프님이 주고 싶은 시사점 어떤 겁니까? 직무급 이제는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안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제. 직무 가치를 반영하는 임금 체계. 네. 그래서 광의 직무급 안에는 역할급도 들어가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역할급을 베이스로 한 직무급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웅제약도 사실은 그러한 큰 흐름 속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우리가 직무관리라는 아주 중요한 이 HR 기능을 이제 강화시켜야 되고 네. 그리고 나아가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성과 책임 기반 인사관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네. 직무급이 반드시 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또 첨언을 하자고 하는 거는 직무급이 보상만의 이슈가 아니다. 네. 직무나 직급 체계 변경, 성과관리 체계 변경, 그 다음에 CDP 같은 요소들이 함께 반영돼야 된다. 네. 이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대웅제약 직무급 사례 같이 얘기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지인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